자, 저번 시간에 25번까지 했죠? 이제 26번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다음 중 토지화필 등기가 가능한 거, 그래서 이게 능력시험에 12년도 능력시험인데,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에서는 합병하지 못하는 거 두 가지. 등기에서는 뭐예요? 합병 가능한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합병 가능한 것은 뭐예요? 용익물권 얘기죠? 용익물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은 아니지만 채권으로서 용익권이 있죠? 용익권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질상 땅 두 개를 뭐 했을 때, 합했을 때 이렇게 성질상.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뭐하고 A라고 하는 토지하고 B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나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합했을 때,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용익물권이에요. 여기 지상권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임차권이 있다고 치자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지상권이 동일 범위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지상권 요 반이죠? 전세권도 반이죠? 겹치질 않죠?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합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거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당권이 같이 돼 있고 이게 등기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건 안 돼. 날짜가 틀리니까. 동일하다면 뭐예요? 단일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지금. 그래서 여기 자 26번에 합혈이 가능한 거 1번이겠죠? 전세권, 임차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몇 번은 26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26번 1번이. 그러면 자 여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지역권은 괜찮은데 거기 압류 등기가 뭐예요? 이거 압류는 전부에 하는 거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의 등기원인 연월일과 무조건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무조건 안 돼요. 왜? 자 절대 가압류 가처분은 아무리 뭐예요? 원인 연월일과 동일하대 무조건 안 돼. 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저당권뿐이 없어요. 근저당권이나. 4번은 추가적인 건 날짜가 틀리니까 안 되고 5번에 담보가 된 게 안 됩니다. 항상 뭐예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은 뭐에 관한 얘기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뭐예요? 27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올해 이제 능력시험인데 뭐 이렇게 능력시험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농지의 지상권 등기는 가능해요.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었어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입니다. 그럼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29조 2호라는 것은 절대 무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방문 신청을 해야 될 것을, 예컨대 우편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뭐예요? 우편으로 등기 신청을 뭐예요? 받은 경우다. 이렇게 받은 경우. 그러면 우편으로 등기 신청한 걸 받았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방문 신청해야 되는데 우편을 했으니까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4호 위반이에요. 4호고요. 2호 위반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4호 위반입니다. 뭐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27번 문제는 자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다음 중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거지 지상권 등기는 가능해요. 자 2번과 3번은 이게 이제 작년도 올해 능력시험이에요. 올해 자기 집안에 보상 없다. 보존 등기가 상속된 게 안 되고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든가 가압류 등기를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촉탁 안 하고 신청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또 보존 등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27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자, 지상권에 뭐예요? 자, 농지의 지상권 등기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우리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등기상 이해관계 낼 때 신청권 인정되는 건 가등기 말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의 1번에서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아저씨가. 조카한테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만약에 해줬다는 얘기예요. 응? 가등기 해줬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은한테 가등기 해줬는데 누가
얘가 시험에 만약에 뭐예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3자한테 뭐예요? 자 병원대 수익권 자 이전 등기하고 얘가 떨어질 사람이니까 가등기 됐다 그래서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자 이 가등기 얘 가등기 떨어지면 말소할 거니까 내가 가격을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수익권 취득가 뭐 어떤 데이 수익권 취득했어요. 그럼 얘가 진짜 시험에 떨어지면 이게 공동 말소가 원칙인데 단독으로 뭐예요? 갑이 얘한테 승낙서 받고 할 수도 있고 얘가 인감유증 첨부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이 이 가등기 명인한테 이제 자 시험에 떨어졌다 축하한다. 나 니네 아저씨하고 계약 몇 개를 너 떨어지면 당연히 뭐예요? 네가 말소해야 되니까 수익권 취득이 가능하니까 얘 승낙서 받고 얘도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한테 등기 신청권을 인정해 준 건 가등기 말소뿐이 없어요. 판결이한 등기를 이해관계 한다든가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자 말소 등기하는 것은 뭐예요? 명의자가 있죠.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 말소 약정 맺은 사람이야지 이해관계인이 말소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 인정되는 경우는 딱 뭐예요?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29번 문제는, 자, 2009년도 능력시험인데, 등기 관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하는 거 있죠? 그래요. 절대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관공서가 내지도 않아요. 말소 등기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9번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28번하고 29번은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27번 있죠? 26번하고 27번은 별표합니다. 이게 하필된 게 시험이 작년에 나왔지만 한번 다시 봐두세요. 26번 거기 앞에다 별표하고 27번도 물론 26번은 작게 별표하고 27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크게 별표하고 봐주자. 자 29번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9번 문제는 자 물론 28번은 당연히 뭐예요? 3번이니까 참고로 받으시고 29번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뭐하면 이 등기 목적이 보존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설정을 하죠? 그러면 이게 명의가 올라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2번 이전 등기 을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예요?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뭐 할 때 설정 등기할 때 이렇게 명의가 올라간다. 아니 명의가. 그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다 뭘 주는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줘요. 근데 반대로 그럼 뭐예요? 고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치거나, 제한하거나, 제한하거나. 아니 뭐예요? 이렇게 변경, 그 다음에 소멸하거나, 없어지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제한하는 건 뭐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예외가 있는데, 자, 예외가 있는데 추가되는 거 있죠, 추가. 추가되는 건 뭐냐면 합의자가 두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이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원래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인데 어디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이 갑이라는 놈이 을 몰래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자기가 단독이라고 해놨다니까 고쳐야 되겠죠? 1-1번 1번 소유권에 무슨 등기 경정 등기에서 을의 2분의 1 올라가죠? 이 뭐예요?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면 등기bil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출석해서 아니면 법무사한테 돈 주고 뭐예요? 대리인 법무사 시키죠? 이런 거 준다. 이런 건 다 등기별 정보를 줘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보존 유저 설정 추가할 때, 소유권의 경정 등기할 때, 이때 준다. 근데 이제,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경기도가 뭐예요? 관공서가 권리자거나 말소 등기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기입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가 직권보존 등기. 직권보존 등기하게 되면 등기관이 해준 거죠? 당사자가 온 게 아니죠? 4번이 일단 답이고 29번은 4번이 추가됐죠. 추가되거나 소유권의 경정 답이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건 등기청구권이고 갑이 을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등기인수청구권이에요. 등기인수청구권이다. 그러면 인수청구권은 얘가 요구하는 건 얘가 채권자고 얘가 무자예요. 얘가 채무자예요. 갑이라는 채권자가 등기해가려고 소송하죠. 얘가 우리가 승소한 등기무자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인수청구권을 기초로 해서 이게 채권자예요. 채권자 대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자 1번에서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등기 안 해가니까 채권자 대의에서 2번 이전 등기하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의예요. 갑이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명의로 올라갔지만 직접 온 게 아니에요. 법무사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해준 거니까
갑이 해준 거예요, 갑이.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직접 온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통지. 등기필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직접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자, 29번 문제는 추가됐다. 합의자가 추가됐다. 그게 답이다. 그 다음에 30번은 등기 신청인 얘기 나오죠? 30번은 별표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인에 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기본으로 보존 등기를 말소하거나 보존 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 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건 다 단독이에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단독이고 상속 법인의 합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포괄 승계했다는 포괄인이 아니에요. 포괄 승계했다는 건 단독이고 판결에 의한 것은 승소한 권리자무자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은 이제 그 4번에 위탁자가 단독한다 그랬죠? 그럼 절대 자 이렇게 뭐예요? 30번은 수탁자가 단독을 해요. 수탁자가. 항상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니까 만약에 위탁자가 단독한다, 틀린 말이고, 현재 등기 명인이 뭐예요? 명의 단독 다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단독 앞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30번은 몇 번이 4번이다. 위탁자가 단독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 경정은 당연히 단독이고, 그래서 거기, 오타네, 여기, 그거 지웠어야 되는데, 거기 해설을 제가 안 지웠네. 자, 당연히 뭐예요? 30번에, 거기, 4번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이다. 자, 그거 내용, 제가 편집 과정에서 그 해석까지 그냥 달고 안 지워버렸네. 자, 지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1번은 뭐예요? 다음 중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지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31번, 자, 추정력 얘기가 나오면, 일단, 자, 항상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 하고 추정력이 없다니까. 추정력이 있다 하고 추정력이 없다니까. 추정력이 없는 거 네 가지만 꼭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하면서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추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법원의 판사들은 뭐예요? 그 내용을 본 게 없으니까. 자, 항상 뭐예요? 자, 판단을 하죠? 판단할 때, 일단 증거 갖고 판단한다, 증거 갖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입증을 누가 하느냐, 아니면 입증을. 추정력이 있으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상대방이 입증하지만 추정력이 없으면 그 등기부 명의자가 뭐예요? 뭐 해줘야 돼요? 자, 명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추정력 없다라고 이렇게, 없다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보이면 항상 네 가지가 있어야 돼. 네 가지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부표가,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사망자를 다른 말로 뭐예요? 이제 사망자. 허무인은 나올 수도 있죠. 민법에서는. 허무인.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이건 추정력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두 가지는 사망자하고 보존등기는 민법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부상에 1번 뭐예요? 이 죽은 사람한테 있죠? 죽은 사람 밑에서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 자, 이 권리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등기 뭐예요? 무효다. 이 죽은 사람한테 산 거라고 만약에 뭐예요? 자, 무효라고 주장하면 이 사람이 입증해야 돼. 내가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산 거라고, 이렇게 뭐 해줘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외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상속인에 의한, 자, 신청에 의한 등기라면, 상속인이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정력이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상속인이. 자, 그래서, 자, 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하면, 그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그 다음에, 이 보존등기는 원칙이 인정돼요, 원칙이.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자, 전소유자가, 예컨대 명의자가, 자, 신축 건물을 짓지 않았다든가. 전소유자가 뭐예요? 전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해요. 양도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지금 뭐예요? 갑이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자, 이 갑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독촉하게 되면 이상한 진정한 소유권자를 추정해요.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 뭐예요? 이 갑이 얘한테 안 팔았대. 그럼 안 팔았다면 뭐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샀다는 걸 입증해줘야 돼요. 추정력이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가지만 좀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 31번에 옳은 거 돼서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은 인되지 않지만 소유권에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 나왔는데 추정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절대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 같은 얘기예요. 왜? 절대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집에, 어떤 부동산에, 이 주택에 어느 분이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추정하진 않아요. 항상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는 등기부 보고 판단하지.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니까 등기부 보고 판단하지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자라고 추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자,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하고 4번은 같은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등기 추정력을 인정되는 한 점유 추정력은 포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4번 권리 추정력에는 점유 추정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2번과 4번이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허무인 나오죠? 사망자 허무인. 추정력 인정되지 않죠? 그래,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31번은, 자, 31번은 답이 뭐라고? 답이 3번이다. 이게 답이 3번이다. 허무인, 사망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존등기가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도 추정력이, 보존등기 추정력이 없다 그랬죠? 건물을 신축하지 않다든가,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번은 심사권한에 관한 다음 사람 중 가장 옳지 않은 거랬죠? 1번 14년도 능력시험입니다. 이 등기관은 뭐예요? 심사할 형식이죠. 소리반 심사예요. 자, 2번 등기관은, 자, 2번과 4번을 한번 비교해보면, 자, 뭐라고?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써있는데, 거기 실체법상 허용되는지 추쳐보시고, 4번을 먼저 보시면,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추쳐보세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등기관은 뭐예요? 거기 2번에는 실체법상 무슨 얘기예요? 실체법이 민법이니까 점유권이나 유치권 같은 것은 뭐예요? 민법상의 점유권과 유치권은 자 등기법상의 등기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민법의 자 점유권이나 유치권이 등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당연히 뭐예요? 심사할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32번은 몇 번이? 2번이 뭐예요? 2번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4번에 뭐예요?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일치하는 여부예요. 무슨 얘기예요?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예컨대 뭐예요? 유리분 같은 제도가 어떤 노인 양반이 요양원에 계시면서 요양사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요양비 되는 자식의 뭐예요? 자식들한테 억울하죠? 그런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유증의 등기를 받았을 때.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권리관계까지 뭐예요? 일치하는지 여부 그런 거 심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없다인데 2번은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그건 있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2번은 뭐예요? 2번이 답이다. 32번은 뭐예요? 32번은 2번이 답이다. 민법상 실체법상, 민법상, 실체법상 뭐예요? 실상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예요? 이 등기 대상에 대해서는 자 실체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예요? 이건 자 심사할 뭐예요? 심사를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체법상 뭐예요? 이렇게 실체법상 뭐까지 실체법상 이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까지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건 뭐예요?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요. 권리관계까지 따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는 게 일치하는지 여부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관은 등기인처의 조사 시 첨부 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될 때는 신청인 대리에게 알려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구분건물 표의사항에 대해서 절대 구조사항 이용사항 독립성이 있는지 실적으로 심사 권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별표입니다. 다음 네모 중에 열관 유형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몇 개냐? 이것도 15년도 능력시험인데 보존등기 말소 단독이죠? 자, 당연히 뭐예요? 사인증여 있죠? 사인증여. 이건 사인증여 이전 등기인 거 공동이고 수용 명의자의 뭐예요? 주소 변경은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표시 변경 단독이고 법인 합병 있죠? 법인 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법인 합병에 의한 이전 등기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증명만 빼고 33번은 뭐예요? 사인증명 빼니까 네 가지다. 32번에 뭐예요? 자, 몇 번이 네 가지가 답이니까 거기 4번 있죠? 4번이 답이다.
32번이 사비단죠. 무슨 들어가는 거? 증자 들어가는 거. 증자 들어간 이전등기는 항상 뭘 하라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인청이다. 증자 들어간 이전등기. 유증 사인징요. 증자 들어간 이전등기. 자, 34번은 뭐예요? 인감유익인데, 자, 인감유익인데, 우리가 뭐예요? 법이 개정된 것만 보자 그랬죠? 그래서 4번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전세권자가 의무자로 전세권 연등기 할 때는 등기표 정보 대신 동그라미 치고, 등기표 정보 대신하면 무조건 뭘 내야 돼요? 인감유익 내란이죠. 그래서 34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4번. 34번은 뭐예요? 33번? 33번 있죠? 자, 몇 번? 33번은, 이게 30죠. 이게 33, 이게 33번이죠. 33번이고, 34번은, 4번이 답이다. 34번은 4번이 답이다. 33은 4번이다.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특히 누가? 이 전세권자나, 전세권자나, 자, 누구? 지상권자다, 뭐예요? 저당권자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자, 이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을 무슨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 정보가 분실되고, 없다. 그래서 대신 얘기 나오면, 분실했다 나오면, 반드시 뭘 내라고? 인감 증명을 첨부한다. 이렇게 첨부해야 된다. 없으면 하나라도 내야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1번은 뭐예요? 가등기 말소등기 할 때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등기 인감유익 명의자가 가등기 명의자가 인감유익 첨부해야 되고 거기 증액 나오죠? 증액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만약에 뭐예요? 증액 감액 나오면 증액과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뭐예요? 증액하면 증액하면 있죠? 증액하면 동그라미 보이죠? 감액할 때 액자는 같은 얘기니까 증액하면 동그라미 인감유익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의무자가 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자는 설정자죠?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증액. 감액은 반대겠죠? 의무자가 권리자예요. 반대로.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감액하면 소유권자가 권리자예요. 소유권자. 이 소유자가 권리자다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소유자니까 인감료 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법원직 쪽에 이걸 반대로 쓴 것도 있어요. 한번 봐주자. 그래서 거기 증액하면 인감료 내야 되고, 공정지수 때는 뭐 공정받았으니까 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자, 용도란이 뭐예요? 서로 다르더라도, 매도용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내도 돼요. 3개월짜리만. 그래서 인감용 사용동들의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용을 설정 등기할 때 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다음은 뭐예요? 35번은 등기인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써있죠? 15년도 국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문제는 2번 앞에다 별표 두시고 요즘 뭐예요? 요번 단독을 직권한다든가 직권을 뭐예요? 단독이나 공동이다 그런 거 이제 문제 내는 게 요새 시험 문제 요새 또 추세가 또 그래갖고 바뀌어갖고 사람들로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자 구분 건물 있죠? 원래 구분 건물 있으면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뭐가 있어요? 자기 각자의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갑구가 있죠? 그러면 원래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다 만들어 놓고 자, 이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가 1등기 기록해.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일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그럼 플러스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이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일부 구분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려면 나머지죠, 나머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네 것만 하면 서양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게요. 이 땅 위에 건물이 한 개만 있다고 구분 건물이 한 개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이 표시 등기 있죠? 표시 등기. 표제부라도 이렇게 표제부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 얘기 표제부라도 그래야지만 이 표제부라도 만들어 놔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자, 이 땅에 구분 건물이 4개 있다는 게 확인되니까 이거를 일부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등가 자, 등기할 때 동시에 하든가 대의를 신청하는 것이지 이게 직권이 아니라는 직권이. 그래서 34번은 뭐예요? 자, 35번은 2번 있죠? 2번만 좀 잘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해 두고 이거 잊지 말자. 직권이 아니라 뭐라고? 동시에 신청하거나 대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자, 등기 신청의 원칙으로 하나의 물건 하나의 신청서 한 장이라는 얘기고
등기 신청의 접수 순위는 자 신청 정보가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를 기준으로 하지. 왜? 이게 접수식이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는 상속이나 이런 건 단독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고 유증에 대한 전세권 변경이나 전환권 이런 거 공동이죠. 등기bil 정보 내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36번은 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대한 주택임차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그랬어요. 이게 이제 13년도 능력 시험인데 그 당시에 13년도 능력 시험 해볼 때 우리 시험에도 이 문제가 이 유사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어디 당연히 뭐예요? 35번은 2번이 답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35번은 몇 번이 답이고 35번 2번이 답이고 36번 문제를 이해해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도 신고 그 다음에 상가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 했어요? 대항력이 생긴다 했어요. 대항력. 그럼 주택의 인도라든가 상가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인도나 상가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해야 돼. 점유. 뭘 해야 된다고? 점유를 해야 된다. 점유.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만약에 누가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갑이라는 사람 집에 살고 있는데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회사에서는 뭐예요? 정근가라 그러고 존속기간 끝나는데 집주인이 뭐예요? 방 빼서 나가라고 저기 하죠? 그럼 이제 민법 몇 조는 민법 621조는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반대 안 한다면 등기해 달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등기해 줘 갖고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자, 물론 소유권자가 갑이고 임차권 무슨 등기를 주택 임차권에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 해놓고 자 등기됐으니까 이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법 규정에 의한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뭐라고 민법 621조라는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그죠? 또 우선 변제 효력도 있고 대항력도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이 법 규정의 문제가 뭐예요? 반대 약정이 없다면 등기 안 해주면 할 수 없이 이제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고 등기 안 해주면 이사는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임차권에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 이 명령 촉탁 제도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법원 가갖고 뭐예요? 소재지 법원 가갖고 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촉탁 등기가 오죠? 그럼 이 등기 목적을 이게 촉탁 등기니까 설정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1번 뭐라고? 주택 임차권이라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쓴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36번은 1번의 등기 목적을 설정이란 말을 안 쓴다는 게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1번.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있게 되면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니까 그건 아실 것이고 5번 있죠? 5번은 뭐예요?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존속기간 끝나고 하니까 이미 권리가 소멸된 거니까 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 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 못해요. 이미 권리는 상실됐으니까. 그렇게 보자. 자, 30번 꼭 별표합니다. 말씀드린 게 꼭 별표되시고. 자, 거기 가장 옳은 걸 그랬어요. 이게, 자, 재작년도 승기시험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말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번이 답이었는데, 말소 등기를 뭐예요? 허용한다. 그게 답이었어요. 거의 유사 문제죠? 똑같이 나왔어요. 응?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보자고 하는 이유가 법원 쪽의 문제니까, 한번 봐두시면 혹시 유사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봐두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옳은 것 하게 되면 1번은 뭐예요? 절대 말소 등기 허용되지 않아요. 자, 왜? 우리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인 없이 등기가 권리가 말소됐으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자, 1번 저당권이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자한테 뭐도 못 받았으니까, 돈도 못 받았으니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소 등기가 잘못다 그래서 여기다 3번
2번 뭐예요? 말소 등기를 또 뭐 하는 거, 말소하는 거. 이런 규정은 없다, 이런 규정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1번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회복 등기를 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뭘 하라는 얘기니까. 1번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 등기하는 거지.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는 거,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37번 꼭 별표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뭐예요?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돼서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것으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므로 부기등기만을 말소등기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 부기등기만을 말소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전등기 할 때 1번에서 소유권 무전등기 갑 2번 이전등기 하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뭐예요? 2-1번 뭐가 있어요? 자, 환매 특약 등기가 있다. 환매 특약. 자, 그러면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실행해서 3번 이전 등기 해가죠?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해서 등기하가죠? 필요 없어졌죠? 이거 등기가 직권 말소예요. 이 부기 등기만 등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직권 말소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매매계약 해제 있죠? 계약이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로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가 아닌 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아니면 계약 해제로 원인이나 이전등기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공식이에요. 원인의 의의가 뭐가 나오면 계약에 뭐예요? 무효, 취소. 예컨대 통정의 의사에 의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우리도 작년에 나왔죠? 자, 재작년에 나왔죠? 진정명의 회복 이전등기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맞춘 후에 그 등기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이 아닐 경우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닐 때는 뭐예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뭐하고? 직권말소의 내용이 직권말소 있대. 자, 일단 37번은 뭐예요? 37번은 몇 번이 답이고 1번이 답이고 자, 직권말소 예컨대 자, 요 위치가 거기였구나. 자, 등기관이 뭐 하는데?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두 가지를 구별하자. 하나는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중간 처분 등기고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자, 말소사항이다. 말소사항이다. 자, 그러면 중간 처분 등기는 원칙상 아까 뭐예요? 자, 못 빼놓고 체납 처분이나 압류 빼놓고는 다 뭐라고 선통지 후 말소예요. 후 말소. 근데 이 그 외의 말소사항 그 외의 말소사항은 선통지. 그래서 이거는 중간 처분은 지처시 못하고, 말소부터 하고, 후에 뭐 해준다니까, 후에 통지하죠? 근데 그의 말소사항은 선통지. 예, 우리가 말소해야 되니까, 이 있으면 이 얘기 제기하라고. 선통지고, 후 말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중간 처분 등기가 아니라면, 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통지부터 하라. 그래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37번의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을 지체 없이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지를 하고 후에 말소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말소 신청할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강의는 3자가 있죠? 승낙서를 받아. 자, 그 제3자의 승낙서를 받아 뭐예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뭐예요? 말소 등기를 동시한다. 동시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5번 잘 보셔야 돼요. 요즘 계속 좀 요거예요. 시험 문제도 우리도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이게 절대 무효야.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이런 얘기 이렇게 왜 이루어졌어요? 이게 절대 무효입니다. 반사배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발빠르게 여기 을구의 1번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했는데,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문명을 이용해서 을이 뭐예요? 시가 5억짜리를 1억 5천에 사갖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합니다. 이 갑이 판결을 받고, 자, 이전 등기 뭐예요? 말소 등기 시에. 등기상 누가 있어요, 이거?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 뭐예요? 이 제3자 병이라는 제3자의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자,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건 직권 말소를 해요. 절대 이걸 뭐예요? 신청 말소한다. 아니면 동시에 말소한다. 이전 등기 말소할 때 동시에 말소한다.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자, 공동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같이 말소한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권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38번 별표입니다.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등기 후후 그랬는데, 자, 일단 4번은 뭐예요? 4번은 가등기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얘기 나오죠? 그게 답이에요. 38번 4번이 답이다. 왜? 우리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이라든가,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의한 뭐예요? 자, 가압류에 의한 경매, 강제경매 있죠? 그런 거 말씀하지 말라 그랬죠? 특히 4번은 뭐예요? 누구한테? 그 가등기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데, 대항할 수 있다는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대항할 수 있으면 말씀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자, 그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9호는 뭐예요? 이 신청에 대해서 옳은 거 그러는데, 재작년에 뭐예요? 감정평가단 문제인데, 자, 거기 등기소에 신청서 낸다 그랬죠? 기억에 옳은 거 맞죠? 왜? 신청은 등기소 세 글자, 홀수. 신청서 5글자, 홀수. 맞다니. 그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려요. 니은 들어간 거 지워. 니은 3번, 4번, 뭐, 자, 지구, 뭐는 들어가야 돼, 이제. 기억 들어가야 되죠? 니은 들어가는 거,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간 거 지우면 1번도 니은 지우니까 답이 2번이네. 답은 몇 번이라고? 2번이 답이다. 그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39번은 2번이 답이다. 39번 2번 답이다. 그래서 여기, 자, 이유는 뭐예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죠?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등기를 받아주니까 법원에서는 가등기를 명예해줘야 돼요. 순위 때문에. 그 다음에 리얼 등기관은 이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했냐면 이인청일부터 7일이 아니라 3일이죠. 3일.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은 자 1개월, 인간 민명은 3개월, 사용자 등록은 뭐예요? 자 3년 있죠? 1.3이 대부분이에요. 1.3.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제 보존등기 전등기 60일까지 하라는 얘기도 대부분 등기법만 자체로는 1월 1자 아니면 3자예요. 자 며칠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신청서를 관할지무원에 보냅니다. 7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2번이. 자, 40번 별표합니다. 가장 옳은 거랬죠? 가등기에 대해서 가장 옳은 거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청체와 건식이는 소버릇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40번 얘기하는데 가청체와 건식이는 가청체, 가등기는 뭐예요?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한다. 청구권은 치읓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건식이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시기부 정지 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이죠.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으니까 가등기가 안 된다. 가청체와 건식이는 소부로 실행한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안 되죠. 옳은 거 그랬으니까. 자, 보존을 위한 가등기나 보존등기 가등기 안 된다. 자, 2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달리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 아저씨도 가능하고 이해관계도 가능하고 명인도 가능하다.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3자에게 소유권이 됐죠? 네, 가등기 당시 소유자 또는 뭐예요? 제3취득자를 의무자로 절대 뭐예요?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예요.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지. 제3자는 말소 대상이라 그랬어요. 제3자는. 그래서 등기부상에 1번 아저씨 갑이 조카들한테 2번 소유권 뭐예요?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만약에 해줬다는 거죠. 그죠? 이 가등기 이후에도 가압류 이후에도 가처분 이후에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이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갑한테 해달라 그러지. 병원 뭐예요? 이전 등기 본등기 하면 소유권 2개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요즘 작년에도 이런 게 나왔죠? 본등기하면 가등기 외 근저당 등기는 등기관이 명의되게 직권 말소하겠다고 통지하고 소정 기간을 기다려 직권 말소한다. 아까 얘기했죠? 절대 지체 없이 말소하고 말소했다고 통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4번은 그 얘기구나. 또 5번이 이제 5번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함 본등기 했죠? 해당 가등기 출시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전하는 가압류는 뭐예요? 소송 중이니까
말살 수 없다. 그게 답이다. 그럼 요즘 이제 가등기 답으로 등장하는 게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은 중복되니까 안 되지만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작년 시험제 답이 이거였죠. 지문에 나올 때 뭐가 답이었는데, 자,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 했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본등기라면 이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죠. 왜? 이게 서로 뭐예요? 얘만 정의하지 얘만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건 말싸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여기 전세권 설정 가등기 해놓고 여기 전세권 등기 해놓으면 이 전세권과 이 전세권은 중복되면 이건 직권 말싸해야 되겠지. 응?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다면 뭐 예컨대 저당권이나 뭐 저당권처럼 양립이 된다면 뭐예요? 전세권이나 양립이 되면 말싸하지 말고, 양립이 못하면 동일법에 똑같이 쓰면 안 되는 특히 용의물권 있죠? 임차권이나 이건 무조건, 자, 이 저당권이니까 이게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저당권과 전세권이 양립하니까 말싸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뭐예요? 이게 전세권이라면 서로 점유를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건 직권말소 대상이다는 거죠. 응?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40번은 5번은 자, 출시대 두 번째 주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있죠? 소송 중이라고 써놓으시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뭐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말싸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예요? 이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달라고 소송하면서 여기 뭐가 됐어요? 2-1번 뭐예요? 가압류를 이제 많이 해놨다면 이 소송 중이니까 아무리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사의 중간처분 등이 소송 중이니까 이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말싸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소송 중이다. 이렇게 봐주자. 그래서 40번은 뭐예요? 가장 옳은 것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5번이 답이다. 5번이. 왜 1번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보존 등기는 가등기 안 되고 2번은 뭐예요? 가등기를 단독으로 자, 의무자든 뭐예요? 이해관계인든 뭐예요? 명의인든 다 단독 말소할 수 있고 3번은 제3자는 뭐예요? 의무자가 될 수가 없고 4번은 뭐예요? 자, 일반적인 직권말소 사항은 먼저 뭐예요? 통지를 해요, 먼저. 근데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이 중간처분 등기는 뭐예요? 일단 지체 없이 말소한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방금 얘기했지만 오늘 80제는 지적은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중요하다고 별표한 데 있죠? 방금 여러분 거기 가등기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40분도 별표해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별표한 데만 꼼꼼히 보고 일단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나서 틀린 거 있죠? 틀린 것만 자 정리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세요. 자, 감사합니다.